네, 반갑습니다. 짠나무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죠. 저는 뭐 아침에 가게 나갔다가, 조금 전에 들어갔습니다. 뭐, 연휴고 해서 뭐 그렇겠지만, 뭐, 사람은 거의 안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어봤죠. 제 예상대로, 정말, 관타나모 부활시킨다지 않습니까? 그것도 규모를 갖다가 한 30배 정도 확장해가지고 한 3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도대체 그러면 3만 명을 도대체 어떤 인원이 수용될까? 아니, 뭐, 나오는 거는 뭐, 불법 체류자들, 뭐, 구금할 거라는데, 아니, 어차피 불법 체류자야 이제 내는 의미니까, 잠시 임시로 주는 건데, 뭐, 굳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관타나모 수용소를 30배 이상 확장할 이유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뭡니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뭐 테러리스트, 그다음에 이 중국과 짬짬이에서 부정선거에 개입한 연놈들, 뭐 이런 것들 다 잡아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예측이 거의 다 맞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무튼 선관위도 아마 다 같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문재인이도 이제 같이 가야죠. USB도 넘기고 뭐 중국의 큰 봉우리고 뭐 중국 몽을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이거 문재명이하고 선관위 뭐 문재민뿐 아니고 민주당의 어떤 대부분 애들이 다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미국, 인도 그리고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 이게 바로 현실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니들이 윤통을 알아. 니들이 트럼프를 알아. 이게 왜냐면 트럼프하고 우리 윤통이 스타일이 비슷하잖아요. 아무튼 갈수록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가져왔는데 진짜 이런 것들이 기자고 언론이랍시고 제가 뭐가 문제인지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그냥 개인이 하는 유튜브 같으면은 솔직히 그렇더라도 참 이거 좀 그런데, 그래도 굳이 이제 뭐 좀 봐준다고 치면 일반 유튜브는 뭐 이런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SBS 아닙니까? 초대형 언론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이, 이런 수준도 안 되는 새끼들이 언론이고 기자랍시고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저는 아주 띠껍다는 겁니다. 이런 무식한 새끼들이 감히 나를 가르치려든다는 게, 그러니까 분노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분노를. 과연 뭐가 잘못됐는지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중화 TBC,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중 TBC. 여기에 뭐 아이들은 왜 극우 유튜브에 빠졌나, 혐오 정서 깔고 영웅심을 자극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뭐 기사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뭐 보니까 서울교대 권정민 교수 인터뷰, 중고교생 극단 성향 유튜브 콘텐츠의 무방비.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극단 성향 유튜브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털보 새끼하고, 또 뭡니까, 무슨, 뭐야, 매불쇼인가 하는 그 새끼들하고, 뭐, 그 외에 또 뭡니까, 주진우 같은 이런 개잡놈들이 하는 그게 극단 성향의 유튜브죠. 그냥 극단 성향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왜곡, 조작, 선동 전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얘들은 이제 자기 편 우리 우들식 이제 이 뭡니까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 편이다 생각되면은 무슨 짓을 해도 여자를 강간을 해도 살인을 해도 용서가 되죠. 그 여자한테 야 이거는 뭐 대를 위해서 그냥 네가 쳐닮고 있어. 강간당한 여자한테 그런 식으로. 이게 바로 빨갱이들의 본성이에요, 본성. 예전도 아니고, 그래, 일제시대 때 일제를 욕하고 독립운동 했다고 지랄을 하는데, 대부분 보세요. 아니, 매독 걸리고 한 독립운동 했다는 새끼들 중에 성병 걸리는 놈들 그렇게 많다대요. 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그 독립운동이라시고 했다고 해가지고 한 건 하고 나면 저거들끼리 그냥 엉켜서 그냥 그렇게 놀았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그게 개잡놈들이지 무슨 그게 독립운동가들입니까 그게. 그 개잡놈 쓰레기들이지. 일종의 놀이문화, 무비판적 수용 우려, 공교육 역할이 크다. 지금 교육은 부족. 근데 이것도 보세요. 공교육의 역할이 크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공교육을 망친 것들이 누굽니까? 지네들이 공교육 다 망쳐놨잖아. 아니 자기들이 이때까지 공교육을 갖다가 이렇게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하는 공교육의 역할이 크다.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이거? 이거는 주소도 없고 앞뒤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냥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쳐 씹으리는 거예요.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다 생각하니까. 적어도 자기들이 지지하는 극단적으로 지지하는 한 30에서 35%는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걸 믿으니까. 극단 논리에 매료되는 이유부터 이해해야. 이거는 자기들 편한테서 딱 들이대야 되는 말이잖아요. 왜 틀보 같은 그런 개잡놈이 씨부리는 요설에 사람들이 그게 매료되어 있는지 그걸 분석을 해야 된다니까 제대로 하려면. 근데 지금 엉뚱한 개소리를 쳐 씨부리고 있죠. 이보세요. 인연 같은데 딱 그냥 꼴팸이 연령대 딱 보니까 그래 일단 받을 때 한 40대 한 초중반 정도 될 것 같은데 40대 한 초중반 정도 될 것 같은데 딱 그 연령대 아닙니까? 얘도 분명히 자식들이 있을 건데. 그래 여기 좀 읽어볼까요? 지난 19일 서부지법에서 발현된 폭력성은 그동안 본 적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저도 이 첫 문장에서부터 저는 놀랐죠. 서부지법에서 발현된 폭력성은 본 적 없는 수준? 아니 며칠 전에 있었잖아요. 며칠은 아니고 한 달 정도 전이었습니까? 전농인가 하는 빨갱이 새끼들 트랙터 몰고 와가지고 경찰차 뒤집어 엎으려고 했잖아. 그거는 폭력이 아닌가 보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은 법원 창문을 깨고 들어가 잡히는 대로 집기를 부쉈습니다.
특정 판사 이름을 거치며 법원 7층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 밝혀졌듯이 JTBC하고 MBC가 조작을 했죠. 없던 음성을 집어넣고 했지 않습니까? 그 여전히 JTBC 카메라 기자가 그렇게 코앞에서 찍고 있는데 뭐 소화기를 들고 그렇게 문을 부순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46명이 20대와 30대였습니다. 추후 구속된 인물 중엔 10대도 있습니다. 일부에 관계겠지만 유튜브를 중심으로 청년 우파가 결집하는 경향성은 무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분노와 적개심의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서울교대 유아특수교육과 권정민 그러니까 이런 년이 유아특수교육과를 같은 데 있으니까 여기에는 그 사진이 안 나왔군요. 하여튼 그냥 딱 봐도 그냥 딱 그 꼴펜이 서럽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런 년이 유아특수교육과 같은 데 다니면서 뭐 유아 교육을 맡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아 교육을 참 이런 것들한테 배우면 그 김우중 같은 그런 쓰레기한테 가가지고 절하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청소년에게 자녀를 키우는 교육자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중학생 아들의 유튜브 시청을 계기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요?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 어느 날 아들이 밤새 어떤 외국인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엔 기특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강연자는 캐나다의 유명 극우 성향 학자였고, 극우 성향 학자.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성소수자는 혐오를 받아 마땅하다는 메시지를 퍼뜨리는 인물이요. 이후 알고리즘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트럼프 형님이 성은 남자 여자 둘밖에 없다고 단언했잖아요. 그러면 얘 기준에서 보면 트럼프 형님도 극우 파시스트 쟤들 말 이제 뭡니까 이거 얘들 논리대로 하면 극우 파시스트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 예를 들면 지 자식들 미국에 유학 보내고 또 미국 여행 가고 일본 여행 가고 그런 거 좋아하겠죠. 아이에게 변화가 느껴졌습니까? 유튜버들은 가치관을 건드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가르쳤던 가치들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생각하고 나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 고민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 여기에 바이러스가 들어온 느낌이랄까요? 그런 가치가 하루아침에 우리 자기 생각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강한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다시 아이가 사회의 이로운 가치관을 갖도록 돌려놓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야, 보세요. 이 말은 거의 진리에 가까워요. 그런데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언제 어느 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가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면 신고하라고 하고 쫓아가가지고 댓글 테러나 하고 자기들이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가 자기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자기 생각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 다 극우라고 몰아붙이는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 얘기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얘네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안 느끼는 종자들이죠.
극단적 논리를 따르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당시엔 비상계엄 등 정치적 이슈가 없어서 개인의 문제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12.3 비상계엄 뒤에 아이에게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물으니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우리 학교 애들은 100%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야. 애들이 나보고 빨갱이래. 맞는 말 했잖아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관찰을 해봤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반사회적인 성향에는 보통 원인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는 아이들 혹은 안에 분노가 내재된 아이들이 극단주의에 빠지기가 쉽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논리대로면 지 애가 다니는 학교에 그냥 지 아들 빼고 모든 애들이 다 극단주의지, 그러니까 분노가 내재된 극단주의에 빠져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눈 두 개 달린 원숭이가 눈 한 개 달린 원숭이 사회에 가면 눈 두 개 달린 원숭이가 병신인 게 맞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들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눈 두 개 달린 원숭이 사회에 눈 한 개 달린 원숭이가 들어갔는데 눈 한 개 달린 원숭이가 맞다고 지금 우기는 거잖아요. 우기는 게 아니고 아니 하여튼 나 진짜 하여튼 그런 거죠. 일종의 놀이문화로 봐야 할까요? 아이들이 관계 맺는 방식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한 촉매로 극우 유튜브를 활용하는 겁니다. 남자애들은 모여서 딱히 할 게 없어요. 케이팝 등을 향유하는 여학생들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또 성별 갈라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시초가 김대중이라는 겁니다. 김대중이 그 개새끼가 그 빨갱이 새끼가 민주노총, 정교조, 그다음에 꼴패미들을 제도권에 편입하면서 이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정치적 이슈가 이 아이들에게는 흥미거리입니다. 특히 권력관계, 힘의 논리가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비판적 사고를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일종의 놀이문화로 무비판적으로 극단적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청소년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극우 유튜버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너무 단순화합니다. 그 다음 상대를 적으로 몰아갑니다. 와,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들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이걸 뭐라고 하죠? 타자화 한다고 합니까? 자기들 얘기인데, 자기들, 이 상대가 자기한테 그러듯이, 이게,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거는 그, 어떤 이유로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35%는 죽었다 깨나도 윤통 지지 안 한다고.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뭐 선민의식이라 하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그 자기들만의 그 어떤 독선, 아집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그 자기들의 그 독선과 아집이 선인 것처럼 절대 선인 것처럼. 근데 그게 얼마 전까지는 어느 정도 먹혔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먹히죠. 스스로의 아집을 깨고 나의 말과 행동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걸 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영웅심을 갖도록 합니다. 그런 컨텐츠엔 혐오의 정서가 짙게 깔린 것 같다. 맞습니다. 혐오는 일종의 파워, 권력을 느끼게 하는데요. 가장 질 나쁜 방식의 권력 추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권력을 추구합니다. 모든 관계에 권력이 녹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권력 추구는 굉장히 섬세하고 미묘한 행위인데 극우 유튜버들은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으로 파워를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혐오는 결국 힘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를 만족하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다만 극우 유튜버들과 그것에 빠져드는 청소년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극우 유튜브에 탐닉하는 청소년들이 누군가를 혐오하고 공격하려는 악한 마음을 가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직 놀이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이들에게 피어 프레셔가 있습니다. 동조하지 않으면 소외될 것이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런 짓거리들은 빨갱이들이 이때까지 해온 짓거리들이죠.
내 아이가 극단에 빠졌다면 어렵지만 이것부터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정에서 미리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치열하게 토론해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부모가 먼저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극우 유튜브에 빠져있는 이 또래 아이들과 소통을 해보면 두 문장만 들어도 논리의 모순이 있어요. 그것뿐 아니라 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주의라는 면에서 같습니다. 그 논리를 깰 수 있을 정도 역량을 부모가 갖춘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교육이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극우뿐만 아니라 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했는데 그 극자 그러니까 어떤 게 극우고 어떤 게 극자인지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극우래요. 그리고 또 뜬금없이 극자 얘기를 해요. 아마 자꾸 극우만 얘기하면은 자기도 좀 민망해 하니까 그냥 그 균형을 맞춘다고 답시고 아마 극자라는 표현을 아마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공교육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독립선언문을 쓴 미국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교육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교육 안에서 민주주의 교육이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대중이 그 빨갱이새끼 때문에 우리나라 공교육 다 망가졌다니까. 근데 지금 얘는 또 무슨 뜬금없이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거 나무다리 긁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지금도 민주주의 교육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우리 아이들은 생각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능 시험은 생각하면 떨어지는 시험입니다. 그러니 쉽게 고치감 영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가짜뉴스에 빠져듭니다. 그 보세요. 이때까지 자기 진영에서 다 망쳐놓은 공교육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수능도 이렇게까지 만든 게 그 노무현이잖아요. 노무현이. 자기들이 신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자기들이 그러지 않았던 듯 남 얘기하듯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해봤습니다. 먼저 아이와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부모와 아이 사이에 소통 다리가 있다고 봅시다. 그 다리를 폭파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청소년기가 되면 혹은 그 전에 이 다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학업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학업 때문이라는 게 누가 이렇게 만드느냐는 거지. 근데 빨갱이 새끼들이 이렇게 만들어잖아. 이 시장년 놈들아. 아이 입장에선 이런 정치적 이슈뿐 아니라 학급 폭력, 우울증 등을 말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이 다리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부모가 그런 관계를 원하지만 이 또한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극단적 논리를 펼칠 때 화가 날 겁니다. 아이가 혐오적 발언, 예를 들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곧바로 혼내면서 내가 틀렸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관심을 가지고 들어줘야 합니다. 너는 왜 내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하니 그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혐오 발언은 빨갱이 새끼들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얘는 지금 지가 말하는 극우 하는 이게 혐오 발언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어떤 뭐라고 합니까 그 여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빨갱이 물이 잔뜩 그냥 들어있어가지고 더 이상 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혐오에 대한 예를 들어볼까요? 성소수자에 대해 말해봅시다. 존중해야 하느냐 마느냐 의견이 분분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차별하지 마라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으로는 싫을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으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화가 날 수는 있어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필요는 없어. 근데 이런 짓거리들을 지금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빨갱이 새끼들이잖아요. 지가 말하는 지 편에 있는 이 새끼들이 이놈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 아닙니까 이게. 혐오라는 건 궁극적으로 입 밖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왔을 때 혐오인 겁니다. 아이에게 자율성을 주자는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싫어도 우리는 친절하게 말하자. 너의 기분을 이해하고 인정하지만 행동을 옮기지는 말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가 지금 그거 하는 이게 지가 지금 여기서 말하잖아요. 혐오야 이 쌍년아. 그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네가 말하는 극우라는 사람들이 네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해도 씨발려나 친절하게 말을 하라고 개 같은 년아. 아 씨발 욕을 안 하려고 해도 씨발년들이 진짜. 아이 씨발년들이 진짜 열받게 하네.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것도 큽니다. 맞습니다. 최근 아들과 제 유튜브 계정 첫 화면을 비교해봤습니다. 둘 다 탄핵 정국 이슈를 다루는 게시물이 대부분이라는 점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이 맞나 할 정도로 게시물의 성격이 달랐습니다. 제 화면은 즐겨 보는 방송 매체의 민수가 듣습니다. 네가 보는 거는 그래 한글레, 개마이, 뭐 개향, MBC, JTBC 뭐 그거겠지. 이 쌍년아. 이 화면은 극우주의자들 게시물이 쭉 듣습니다. 아이는 요새 이런 것을 일부러 찾아보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평범하게 어울리는 10대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 놓여 있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뉴스인 겁니다. 다른 게 있다고 전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신뢰할 만한 출처인지 아닌지 판단할 능력도 없습니다. 좀 나간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AI와의 전쟁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유해한 환경에 청년들이 무방비로 던져진 셈인데 그럴수록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로 청년들이 악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가 이때까지 기껏 악마를 해놔놓고 결국엔 또 악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뭐 이런 악한 게 아니라 생각이 부족한 겁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좀 더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세운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겁니다. 우리도 나을 게 없는 어른셈이고요. 이 아이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극우 유튜버 등에 공감할 포인트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사회가 해줘야 합니다. 부모가 해줘야 하고요. 이 말만 딱 놓고 보면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 언제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댓글을 좀 봤는데, 여기 보시면 학교에서 도덕과 윤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선악 분별 능력을 상실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빨갱이들한테 해주면 맞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김대중이 이 빨갱이 새끼가 공교육을 완전 망가뜨리기 위해서 정교조고 이 빨갱이하고 막 이 모든 이 뭐야 꼴패민년들하고 다 제도권으로 집어넣어가지고 20년이 넘게 지난 상황에서 이제 거의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거 엄청난 이제 고치기도 힘든 사회 병폐가 된 거죠 이게. 그나마 이제 좀 이제 제정신 댓글도 나오죠. 한나라 이제 통일하는 인간이 극우에 빠져서 나라를 반으로 갈라놨으니 군대도 절단내고 외교는 등심국 아이씨 발 진짜. 그러니까 보세요. 경제를 개박살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홍준표 지금 작년도 수출도 지금 최고치를 찍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지난 2년 반 동안 빨갱이 새끼들뿐만 아니고 요 소위 국힘의 이 씹선비 새끼들 그 쓰레기들의 그 온갖 방해 공작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문재인이 그 개새끼가 수백 조를 풀어가지고 물가를 폭등시키고 이 빚더미에 올라앉게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낭비 요소를 다 쳐내고 꿋꿋하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게. 근데 경제를 망쳐놨대. 이런 것들이 천지가 개벽한다고 윤통을 지지할 것 같아요? 절대 지지 안 한다니까. 이보세요. 가짜뉴스 공장이나 극자 유튜브는 왜 지지 안 하냐? 김우준이나 정규자한테 선동당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윤석열 지지하는 게 극우라고 너네야말로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참. 지금 이렇습니다.
보세요. 이것도 읽어볼게요. 생각보다 사안이 심각합니다. 이건 어른들이 자기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고요. 아직 생각하는 힘을 배워가는 아이들의 문제라 더 위험하고 염려가 됩니다. 파시즘에 쉽게 빠지고 그것이 나쁜 줄 몰라요. 남아들 사이 쉽게 권력 중심에 설 수 있게 만들고 단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 안에서 힘의 이동에 민감한 나이입니다. 다수를 움직이는 청소년의 정서가 혐오라면 이후 사회에서의 문제가 안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요것만 놓고 이 말만 놓고 보면 이게 진짜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놈들이 빨갱이들이라는 게 문제죠. 빨갱이들. 참. 나라 꼴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윤통이 결단을 내린 거죠. 뭐, 그게 읽을 건 없을 거고요. 그리고, Two Steps from Hell. 이걸 뭐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뮤지션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그 트레일러 뮤직, 그러니까 뭐 영화음악이나 이쪽에, 작곡을 하는 뮤지션 그룹인데, 그냥 제가 따봤습니다. 그 지옥에 딱 두 발짝 앞에 서 있다고. KBS 앵커 부정선거 힘 싣는 멘트 했다고 지금, KBS 언론노조. 그러니까 빨갱이들 즉각 조치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아까 아주 저 뭡니까요? 저 누구야? 뭐시기야? 이름. 권정일이라는 이 쌍년이 교과서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혐오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아니, 대만과 같은 그런 완전한 수개표를 하자. 그 얘기 했다고. 즉각 조치를 요구하는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 쌍년 입장에서는 타회안 같은 수개표는 아니다. 이거는 극우 표현인 거죠. 극우 표현. 그리고 즉각 조치를 요구하는 요 언론 노조의 그 의견은 남을 배려하는 표현인 거죠.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그리고 오늘 그래 아침에 전한길 씨 영상을 올렸던데, 이 진짜 제가 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자기 입으로도 그러잖아. 윤통도 안 좋아했다고. 윤통을 싫어했던 사람을, 거기다 연봉을 60억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혐오 돌게 하는 너희들도 참 진짜 비상한 제주다. 비상한 제주. 씨발할 것들아. 응? 정말. 네, 대한민국 침몰 직전이다. 그 90%까지 지금 와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막 그냥 끝장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그리고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들이쓰는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지금 딱 우리나라가 이 상황이잖아요. 제가 이전부터 뭐랬습니까? 이재명이를 정말 천하에 둘도 없는, 천하에 인류 역사상 이 전무후무한 개잡놈이라고.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런 개잡놈이 이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윤통 없었으면 우리는 이재명 같은 그런 천하에 다시 없을 최악의 개잡놈한테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게 있었을 거라고요.
탄핵 정국과 비상경과 탄핵 시국에서 받지 않냐. 선관위 전환길이가 선관위를 비판하니까 민주당에서 저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재에 맞섰던 민주화 운동이 지금의 모습입니까? 카톡 금지라고 전면이 벽지 광고다. 내가 스카이데일리.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광고주를 불러서 협박을 한 겁니다. 신문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신문 잘 보십시오. 신문인데 밑에 빈 거 보입니까? 이게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신문사에서는 차라리 그럴 바에 백지 광고를 내자. 이렇게 지금 백지 광고 나온 게 현실입니다. 언제 이랬는지 우리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1974년 동아일보에 유신 독재에 저항해 백지 광고를 냈던 이후로 저는 이걸 처음 봤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독재가 부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추진했던 민주화 운동이 이겁니까? 하지만 저는 윤석열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을 생각하는지 바깥에서 관저 밖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내가 끌려가겠다. 여러분 저는 그때 진심을 봤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역사 속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밑에 사람들 안중에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건 이재명이 얘기하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이든 그리고 경찰이든 이게 좀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뭐 아무튼 이거 보니까 중간에 그 광주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광주 민주화 운동 뭐 민주화의 성지 광주 왜 조용히 있냐고. 그 제가 앞전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이 양반도 지금 많이 깨어나긴 했지만 절반밖에 못 깨어났다고. 광주 왜 가만히 있냐고. 민주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고 있어. 아니 씨바 파출소로 무기고를 들고 탄광에 가가지고 씨바 다이너마이트를 300상자를 갖다가 탈취해가지고 도청 지하에다가 재해놓고 있었는데 그게 민주화 운동이에요. 그게 폭동이지.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문재인이 그 취임하고 바로 뭐 뭡니까 그 광주 교도소 그 근방에서 뭐 저기 근방에 뭐 대량으로가 막 뭐 묻혀 있다 해가지고 막 난리 쳤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 이후 지금 7년 8년 지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소식 없잖아요. 아무 소식 없잖아.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새끼들은 시체장사, 관장사 아니면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환길 이 양반도 좀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아직 더 깨달아야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파출소에 무기고 들고 탄광에서 다이너마이트 300상자를 갖고 와가지고 군인들을 향해서 발포하고 했던 새끼들은 민주화 유공자고, 아니 서부지법에서 불법 영장으로 대통령을 갖다가 구속시키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의 좀 한 게 그게 폭동이에요. 그게 서부지법에 그게 폭동이면 그 광주는 뭐예요 그게? 그건 폭동이 아니고 그냥 그게 내란이잖아 내란. 그럼 광주를 갖다가 아예 그냥 없애버려야지. 이 새끼들 논리라면. 그래 막 내일 모레 부산역 가게 바로 위인데 뭐 하여튼 상황 보고 어차피 뭐 토요일이고 뭐 연말 지나고 뭐 그거 하니까 뭐 장사가 안 되기는 할 겁니다. 보고 그냥 바로 뭐 계단 몇 개 올라가면 되니까 뭐 라이브를 한번 해볼까. 2시부터 한다니까 한번 보고 라이브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윤통이 그러니까 뭐 전환길 강사가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한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윤통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고급 정보를 가장 내밀한 고급 정보를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언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건 유세 때 대선 기간 동안 유세 다니면서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언론이 어떻게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조작해서 선동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분명히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주 착하고 성실하다. 제대로 된 지도자만 만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단박에 갈 수 있다. 이 얘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언론의 선동에 너무 취약하다. 그러면 언론의 선동이 먹히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 그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비상계엄이라는 판을 쫙 까니까 사회 곳곳에 처박혀 있던 암약하던 빨갱이 새끼들이 나도 빨갱인데 나도 빨갱인데 다 기어나왔어. 그러면서 조금씩 특히 2030 세대들부터 해서 뭐지 이거? 윤통의 진심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지금 전환길 씨 이 양반도 마찬가지죠. 저기가 그랬듯이 윤통 안 좋아했다고. 그냥 안 좋아했던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소위 기존의 그 언론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부끄러운 그런 새끼들이 이때까지 죄다 한통속이 돼가지고 윤통을 2년 반 동안 물을 뜯었는데 솔직히 누가 그래 윤통을 좋아하겠냐고. 나 같은 놈이나 그래 끊임없이 그냥 윤통하고 있었지.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래 뭐 윤통을 지키자는 소위 우파 유튜버들 중에 처음부터 저처럼 저 같은 놈이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어요? 뭐 가세현 지금 뭐 지랄 옆차기하고 자빠졌네. 제가 그때 초창기 때 그 뭡니까 그래 뭐 그 새끼들 갈라서기 전에 강용석이 그 개새끼가 그때가 아마 임기 초였죠. 뭐 자기가 뭐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서 막 온갖 억울을 끌던 그 개새끼 그런 새끼들인데 무슨 씨발 그 가수도 뭐 가서인 가보면 지금은 뭐 김세희가 혼자 하고 있는데 가서인이 그래도 결국엔 다 올랐다고 하면서 막 물고 빨고 아유 제가 그러니까 다 여기고 저기고 욕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욕을 하는 게 아니야. 제가 말씀드린 요 빨갱이 새끼들은 그냥 좀비 새끼들이고 빨갱이 아직도 물고 빨고 있는 것들은 소위 우파라는 쪽도 그냥 개돼지라니까. 아무튼 큰 바람이 불 겁니다. 머지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뭐 제목은 불법 이민자 3만 명 보낼 것.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를 뭐 영구히 뭐 감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다 추방해야 될 거니까 임시 수용소죠. 근데 임시 수용소인데 뭐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죠. 그러면 당연히 그 이후의 목적, 그 불체자들 웬만큼 다 정리되고 나면 이제 제대로 이제 써먹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겠어요? 테러리스트. 그다음에 저 짱깨 새끼들하고 붙어 먹었던 놈들. 우리나라로 치면 문재인이, 이재명, 민주당, 선관위. 죄다 데리고 가가지고 구금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그럼 보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흑형도 있을 거고, 무슬림도 있을 거고, 그래, 뭐, 또 뭡니까? 뭐, 뭐, 히스패닉계, 라틴계, 뭐, 하여튼, 온갖 인종들이 다 모일 거 아닙니까? 아시아계도 있고, 할 거니까. 저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다양하게 즐길 수 있지 않겠어요? 흑형도 즐기고, 뭐 또 백인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백인도 즐기고, 무슬림도 즐기고, 아시아계도 즐기고, 다양하게 경험을 쌓으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관타나모에서, 그 살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성관이 놈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조기 대선 뭐, 해가지고 뭐, 얘기 나오면 또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뭐, 홍준표가 어떻고, 뭐, 홍준표가 그래도 뭐, 남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입장에서 윤통 말고, 이재명이가 날아갔다 칩시다. 근데, 뭐, 홍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칩시다, 그래요. 트럼프가 홍준표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딱 봐도 지새끼처럼 보이는데. 오세훈이는요? 아니면 뭐, 또 누구? 뭐, 한동훈이? 아니면 또 누구? 유승민이? 이게 바로 철학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차이. 트럼프 형님이 확실한 철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 뭐 막아.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확실한 철학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뭐 오세훈이니 뭐 저 홍준표니 뭐 이런 개잡놈들이 트럼프한테 앞에서 오금이나 제대로 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철학이 있는 트럼프하고 딱 대화가 될 수 있는 상대는 윤통밖에 없어요. 윤통도 완벽하게 자기가 왜 권력을 쥐어야 되는지 오래전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권력을 내가 잡아야 된다. 뭐 하려고? 대한민국을 저 빨갱이들로부터 완벽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이 빨갱이 새끼들은 완전히 도륙을 내야 된다. 밟은 세금을 내가지고 모조리 다 대한민국에서 쏟아내가지고 중국을 보내든지 북한을 보내든지 아니면 간타나마를 보내든지 해야 된다. 이런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야 트럼프하고 대화가 돼요. 대화가. 근데 어디서 개참놈들이 쉽게 말하면 호랑이 나머지는 다 그냥 하이에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하이에나도 솔직히 들게 그냥 들게 습성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객과 동물들이 좀 참 진짜 참 그런 게 고양이과 동물들은 일단 단박에 목을 물어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여놓고 먹잖아요. 근데 객과 동물들은 안 그러잖아. 그냥 살아있는 채로 뜯어먹잖아. 그거 보세요. 지금 딱 하는 짓거리, 이 빨갱이 새끼들 하는 짓거리가 딱 들깨들하고 똑같다니까? 그 미친 들깨. 광견병 걸린 미친 들깨들. 근데 상대를 잘못 골랐지. 아무튼, 이거 뭐 별로 뭐 달라진 건 없고요.
전화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